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진 작가님과 우리 김성현 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보수농객, 진중공객. 만나자마자 자꾸 또 씹더라고요. 밖에서. 예. 네? 아, 또 공인된 보수농객. 대한민국의 이재명 후보가 보수농객으로 지칭해서 그 천국까지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 국민의힘 선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대선이 이제 70여일 남았는데 당 대표신데 이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선대위라는 거는요, 예. 굉장히 긴박하고 또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고요. 그 개선 체제가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워낙 정치인들이 머리가 굵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계가 명확하고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는 그런 선대위가 아니라면은 모여서 임명장 나중에 자랑하려고 모인 사람들이고 저는 그런 조직은 안 합니다, 원래 애초에.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전당대회 때도 제 철학이라고 하면은 저는 전당대회면 나름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큰 단위거든요. 예. 그 아무래도 전국을 쏘다니면서 해야 되는 선거가 하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 수백 명 단위의 선대위를 꾸리기도 합니다. 전당대회에서도. 저는 3명 갖고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제 철학은 불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자리 싸움은 나온다 이거기 때문에 저는 슬리머 하자는 것이 항상 내 철학이었고 예. 특히나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위치에 갔을 때는 저는 선대위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조수진 공보단장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한번 씹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좀 많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도 무슨 후보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뭐 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던데. 요즘 제가 진 작가님이랑 술을 별로 안 해서 그러는데 예. 나중에 한번 그 자리가 되면은 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자리에서도 좀 많이 설명해 주시죠. 그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굉장히 부적절한 일들이 많았어요. 아,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최고위원으로 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옹졸한 사람이 되니까. 아니 뭐 당장 어제 조수진 최고의 말 중에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건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아니 지금 경력으로 봐도 그렇고 직위로 봐도 그렇고 당대표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이 기껏 앞서는 나이 하나 가지고 그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평소에 어떤 애티튜드를 서로 대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던데 보면. 뭐 보시는 그대로니까요. 제가 뭐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김건희 씨 의혹을 해명하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그건 부적절하잖아요. 그런 안을 들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후보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후보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후보의 뜻을 참칭한 건지 사칭한 건지. 자, 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관점은요. 네. 저도 오히려 궁금하니까 누가 답을 좀 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또 후보 측에서는 또 그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누가 후보를 이렇게 팔고 다니는 거냐. 또 이제 먼산 보듯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저는 그럼 그게 후보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거고요. 뭐 보도에 따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이 김건희 씨 관련된 검증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안에 앉았던 윤핵관 인사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건 반공개 회의자니까 논의하지 말자고 제지하신 것도 사실인가요, 그럼? 그 말씀하신 건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 권성동 네, 근데 윤핵관이 그건 뭐- 권성동 의원이군요. 아니 뭐 윤핵관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아니, 말씀하신 윤핵관이라고 거는 써있더라. 그래요? 저는 그러면 확인했으면 그 말씀하신 권성동 의원인데요. 중앙일보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뭐 조합해 보시고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상황에서 그것도 약간은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살펴봐야 되는 이겁니다. 제 선대위 운영 철학에 있어가지고 메머드 선대위를 운영하려면은 그 코끼리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가 구석구석 닿도록 체계를 가져야지만 큰 동물이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코끼리가 돌아다니는데 팔에 피가 안 통해 그러면 코끼리 바로 쓰러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는 이런 거예요. 항상 지금까지 선대위 하에서 후보의 의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응이 있어가지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대응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항상 그래서 대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대전략을 정하면은 그에 따라서 하부 전략을 정한다. 그리고 거기 전술을 정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럼 대전략이 뭐냐는 얘기를 제가 거기서 한 거예요. 저는 물론 후보한테 언제든지 전화해가지고 후보랑 소통할 수 있어요. 예. 후보님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대전략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결사옹이다.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낮은 자세로 간다. 이게 나오면은 그 단위에서 우선 전파를 해야죠. 거기에 보면은 뭐 정책본부장도 있고 본부장도 다 있고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또 후보랑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선대위 조직도상의 최고 회의인데 최고위로 따지면 최고위원회인데 그러면 여기서 대전략을 공유하자. 우리가 결사옹위인지
아니면은 해명할 건 해명하고 누가 이렇게 맡아서 이걸 전략을 정해야 그 사람들이 각자 단위에 가가지고 그걸 이 홍보물에도 반영하고 아니면 어디 공보에도 반영하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어떤 선거,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메시지 통일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없었으니까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가서 결사옹위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낮은 자세를 가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당연한 요구를 한 겁니다. 오늘 예. 여기서 대전략을 정하자. 저 같으면 이랬어. 저 같으면 오히려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사건 내내 일관되게 뭐라고 했었던 사람이냐면은 김건희 그 후보자의 배우자 되시는 분은 내가 실제로 만나보니 대중적으로 민주당에서 만든 이미지보다는 훨씬 좋은 분이다. 예.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어요. 대중적으로 다소 지탄을 받을지라도 제가 가진 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또 과도한 공격이 들어온 거는 방어를 하자. 이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정하면은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면요. 그날 회의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우리 회의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 대전략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총괄도 계신데 왜 그게 거기서 논의가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상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왜 아무도 논의가 그 자리에 나온 결론을 책임질 수 없으면 논의 자체를 하기 싫어하죠. 거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토론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아니 예. 거기서 한 점은 누가 정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정해가지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과를 하도록 하자라는 예. 결과를 누가 들고 후보한테 가겠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 들고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모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회의체는 무엇을 결정하며 또는 이 회의체는 제가 이렇게 아니 그게 모든 걸 정하는 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와가지고 논의를 주도하고 후보와 소통하면서 후보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결정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잠깐 그러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대전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 예. 소전술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나왔던 소전술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그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8명의 교수 교수들. 출신 의원들 제가 그리고 교수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래 본업이 학자이신 분보다는 또 그냥 겸임 교수 이렇게 하시면서 본업과 다르게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교수를 해봤다는 이유만으로 6분이 편성돼가지고 예, 예. 후보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실상 처음에는 지금 실제로 하긴 했거든요. 8명이. 예. 근데 지금 한 것과 실제로 하겠다고 했던 내용도 심지어 달랐어요. 아하. 그러니까 겸임 교수나 이런 것을 임명한 강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관행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예. 그 메시지 한 번 했다고 우리 망했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교수 출신이 아닌 의만으로 8명이 가가지고 또 하면은 이건 병법이 가장 금지하는 게 뭐냐면 축차 투입입니다. 쉽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전장에서 여기서 이미 곤란을 겪고 있는데 예. 병력을 계속 때려박는 거예요. 아, 계속 병사를 파견하고. 이 축차 투입에 의해서 정확하게 망했던 당이 어디냐면 민주당입니다. 조국 장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장을 한정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지키고 여기는 사과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무조건 때려박아가지고 결사옹위로 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실제로 조국 장관도 다소 억울한 면도 있고 과도한 취재도 있고 이런 게 나왔을 때 방어할 병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다 이미 이미지가 손상이 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축차 투입은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기자회견은 해서 백해무익이고 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의원들도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상임선대위니까 제가 직권으로 중지시켰죠. 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저랑 후보 측이랑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조수진 단장이 가가지고 갑자기 후보님이 하시랍니다 하고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후보께서 안 도와주신다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 거 그 아니에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건가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저는 그래서 중지시킨 이후에 그 다음 소통이 회의 자리에서 후보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였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거 다 아니 회의 중간에도 중계가 되는 모양으로 들리는데요. 제 귀에는 지금. 회의 한 20분 늦게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었던 거죠. 이제 그 후보께서 다 찾아보신 발언 나옵니다. 앞으로 선대위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겠다. 예. 그 발언 찾으면 나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말이 울산 합의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 후보가 바쁘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 상황이 있을 때는 우선 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총괄선대위원장이 판단하는 바를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작 긴급한 상황이 가니까 틀어졌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근데 당혹스럽네요. 그 개통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그 위치가 뭡니까? 그 회의에서 위치가 무슨 자격으로 와 있는 거예요? 공보단장? 공보단장이잖아요. 공보단장 선대위원장 밑에 있는 자리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좀 그렇고 예. 선대위에 어쨌든 지시를 받지 않고 후보랑만 일하겠다고 하는 발언에 있어서 저는 그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무슨 아니 지금 조선의 정치고 쇼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작가가 문 열고 들어와서 라디오 여기서 중지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근데 뭐 이거 참 다이나믹한 하루였기 때문에 예. 재구성해도 이제 서로 잘못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예. 제가 여기서 줄이겠는데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여기서 정보 공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대전략이 정해져야지 기자회견을 하니 많이 하는 소전술이 정해지는 건데 예. 지금 전략 없이 전술만 지금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저에게 분명히 저는 그 전결권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중지시켰던 것에 대해 가지고 예. 오히려 후보와 저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화가 났던 건데 심지어 장제원 의원은 갑자기 또 뛰쳐나가지고 후보 뜻을 팔지 마라 그랬어요. 윤핵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실제 후보가 그 말을 하긴 한 건가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선대위가 어디서부터 이상한 건지를 제가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어쨌거나 조준의 그런 말씀을 들고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논의가 후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던 것도 있는 거네요. 그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아니라 교수들한테 또 교수 출신 의원들한테 다이렉트로 통보돼가지고 했어요 또. 아이고. 그 누가 또 통보를 했습니까? 조수진이 했다는 말씀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아니 뭐 후보 말씀을 전력 역할하는 비둘기가 권한이 있어서 하는 거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네. 후보의 반응인데 네. 이제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좀 굉장히 불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윤 후보가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과 대표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 그거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나신 것 같다는 것과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저게 저럴 일인가 싶다라고 뭐랄까 이 대표님의 불쾌함 이런 걸 좀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 개선이 무너졌고 예. 우선 후보와 저와의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은 울산 합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결국에는 후보가 결국 선언했던 것 중 하나가 이준석 그냥 익살스럽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예.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겠다라는 거는 선대위 운영에 있어가지고 우리 선대위의 자율적인 운영이나 아니면은 전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개선 정리가 됐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제 딱 한번 테스트 대회에 오르니까 동작 안 했잖아요. 작동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후보를 돕지 않는지에 대해 서운하다. 서운하다는 감정이 섞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서운하다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조수진 의원이 초선이고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초보라서 그 한 실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럼 장제원 의원이 직위는 없지만 하여튼 핵심 관계자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어떻게 사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직위가 없는데. 그럼 그 사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하신 말씀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는 뭐 옹졸하고 무슨 직위가 없는데 어떻게 선대위 사정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수진 의원은 뭘 팔고 다니고 후보를 팔고 다니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후보가 진짜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면 제가 후보한테 미안하죠. 왜냐면 후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오해했으니까. 네. 근데 후보를 누가 팔고 그렇게 일을 벌였다 그러면은 즉각적인 조치가 됐어야 되는 게 해촉이죠. 공보단장이 비둘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쳐도 비둘기가 마음대로 메시지를 변조하면은 비둘기 잘라야죠. 아니 이거 언론과 선대위 사이 비둘기지 그 후보와 선대위 사이 비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특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만약 후보가 진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비둘기가 중간에 장난친 거면은 비둘기 잘라야죠.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죠. 비둘기한테 잘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비둘기한테 대표가 화난 것 같으니까 잘해봐라. 대표가 화난 게 아니라 비둘기가 잘못했다니까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저럴 일인가 싶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대표님은 서운하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나는 내가 봤을 때 비둘기가 뭐지 잘못됐거 아니면 후보가 좀 메시지 전달 잘못한 것 같은데 예. 대표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대표님 사실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사임을 하실 수도 선대위원장 사임할 수도 있었지만 공보단장을 해임할 수도 있는 권한이 혹시 총괄 선대위원장한테는 있는 거 아닌가요? 없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랬어요. 너무 당당하게. 야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까지 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 조수진 의원이 그거 안다면 저는 그런 거는 뭐 조수진 위원장 최고위를 몇 번 해봤는데 일상 다반사라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일상 근데 다반사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가가지고 6시요. 저녁 6시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모 기자가 연락이 와요.
그 카톡 캡처. 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조수진 의원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탄핵하자는 영상을 기자한테 돌리고 있다. 그 사과한 다음에 오후에 그거 올린 거 있잖아요. 기자들 단톡방에. 오후한 6시쯤 이렇게 단톡방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개인. 아니 조수진 의원은 딱 3명한테만 보냈다고 해명하시던데. 제가 가진 캡처가 3개 있고요. 오늘 또 제보가 더 들어가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까지 파헤치고 싶지 않고요. 공보단장이 앉아가지고 그 유튜브를 보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첫째로는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를 왜 보며, 두 번째는 그걸 왜 전송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야 이거는 진짜 뭔가 공보단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기관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보단장이 돌렸으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저는 제가 왜 이 김성애 대변인 같은 분한테 국민의힘이라는 제가 당대표로 있는 당의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까발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지금 기자한테 보냈으니까. 카드 뉴스 계속 올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무슨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자기 당에 자해를 하는 수준의 공범을 계속 올리는 게 그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 한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서 그렇다고 또 대표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을 내려놓게 되면은 당의 대표인데 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선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자기 역할이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또 선대위의 직책은 비판도 원래 이제 가능하잖아요. 당원당규상에 상임선대위원장 하기로 되신 거잖아요, 당원당규. 저희는 당연직은 아닙니다. 당연직은 민주당 아닌가요? 당연직인데 저희는 민주당과 관리상 하는 거고 당연직은 아닌데 진 교수님 말씀대로 자,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입장 발표했어도 복잡한 심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울산 합의에 따라가지고 참 약간 얼기설기한 합의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손도 잡고 후보랑 같이 유세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에게는 무한한 책임감이었던 거죠. 당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잘해봐야 된다는 책임감을 나에게 심어줬다면은 일군의 무리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그날 이후로 일군의 무리라고 하면 제가 지칭하는 윤핵관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준석이가 한번 저렇게 후닥거리 했으니까 다시는 저렇게 못하겠지 하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야겠다라는 잘못된 그 관점을 호가호위하는 잘못된 관점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소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경종을 울리든지 아니면은 이거 협박 되게 많이 들어와요. 너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생명 끊어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방송 보니까 누가 나가가지고 선대위 관계자가 이준석 뭐 며칠 내로 복귀 안 하면 정치 생명 끊어질 거다라는 발언을 종편 방송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선대위가 결국에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뭘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준석을 또 한번 협박해 볼까? 전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그럼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대표님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뭐 오해가 있었으면 풀고 또 이게 좀 지난 울산 회동처럼 직접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 그 이후로 어제 사퇴 발표 전이나 후나 직접 연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없다고 확인해 드리겠고요. 없습니까? 저는 민주주의 발언했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와 당대표님과의 그런 뭐 말이 민주주의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검사 출신 후보기 때문에 저는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료한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조직의 개선이 아주 튼실한 검찰 조직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통이 있는 이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은 이게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뭐 이렇게 평가되고 아니면 이럴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이해했을 텐데 전형적 하극상이었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제가 한 10초 고민했습니다. 10초. 네, 10초 정도. 결론은 뭐였어요? 왜냐면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결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회의 때마다 이런저런 일로 저한테 들이받고 저는 그거를 대표니까 참아라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가야겠고 저는 언젠가 못 참을 겁니다. 제 성격상. 아니 대표님 그게 지금 사실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은 대표님하고 후보님 이렇게 두 분이신 거잖아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선택은 받았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저는 윤핵관 얘기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근데 윤핵관이라는 분들 중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님이 대표님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은 윤핵관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최소한 상임선대위원장 말을 듣게 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반발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그렇게 지금까지 정치적 행위를 많이 같이 했는데도요. 10년간. 저 김종인 위원장 뭐
만나뵈면은 보통 한 3문장 이내로 저희 대화는 끝나요. 이번에도 사퇴할 때도 장관님 사퇴합니다. 오늘 제가 상임선대위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전화해가지고 이 대표가 좀 참아 이랬어요. 그래서 아니요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알았어 이러고 끝났어요. 우리 대화는. 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생각보다 서로를 잘 알면 대화할 게 길지가 않아요.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 잘 아는데 근데 더 이상 합류 안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일하기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개선되는 건 이전에 저는 그게 명료했다고 봤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겠다. 그거는 후보는 이제 정치에 좀 골치 아픈 선대위 문제는 뒤로 하고 예. 실질적인 대민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활동을 유권자. 강화하겠다는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된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 취약점에 이제 도달한 거죠, 저희가. 근데 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하극상이 벌어졌을 때는 하극상을 처리하는 공식 절차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처리를 해달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퇴를 하겠다라든지. 그거를 내일 오후 오후 4시까지라고 했으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였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아니면- 조수진 후보는 4시간 대표님 사퇴하신 4시간 후에 사퇴를 한 제가 거였던 그 거죠? 사퇴한 과정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저는 뭐 그것도 저에겐 굉장히 기분 나쁜 사퇴의 과정이었다. 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중진 의원 일부가 조수진 의원을 설득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퇴해라. 4시 이후에 설득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대표님 발표 네.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사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설득해서 둘 다 사퇴하는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장기나 채수 주면서 작은 말로 큰 말 없애는 것 같은 느낌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거니까요. 그런 수준의 지금 당내 선대위 그 수싸움에 끼고 싶지가 않아요. 예. 조수진 최고위원은 그러면 윤핵관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맞는 겁니까? 윤핵관 맞습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그러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핵심 관계자 수준이 저렇다면. 저는 진짜 그거는 비둘기라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핵심도 아닌 사람이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싶다. 최고위원 아니 1등인데 후보 판다면서요. 예. 핵심 관계자 후보 판다고 지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장제원 최고가. 비둘기라 봐야죠. 장제원 의원이. 그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직후에 SNS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하면서 썼던 루돌프 머리띠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때 메리 박근혜 크리스마스? 대통령을 제가 지금 와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은 2011년 12월부터 제가 2012년 12월 19일까지 그 대선이었거든요. 그렇죠. 딱 1년 정도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역할을 했었죠. 예. 그런데 저는 그때 그리고 회사로 돌아갔어요. 제가 갔던 회사로. 돌아간 게 뭐냐. 저는 배나사. 그래서 저희 좋은 추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27살의 나이에 그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고 이분이 좋은 나라를 이렇게 좋게 나라를 운영해 갈 걸 기대하면서 떠난다. 예. 그래서 그때 기념품을 하나 가져왔던 게 그때 광화문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제가 씌워줬던 루돌프 그 머리띠였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혹시라도 퇴임해가지고 선거원 대통령 퇴임하면은 제가 이거를 꼭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수고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이놈의 페이스북이 그 9년 전이 오늘이라고 띄워준 거예요. 그래요? 12월 21일이에요. 그게 올렸던 게. 그래가지고 9년 전 오늘 글이 떴길래 야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싶어가지고 공유 눌렀죠 제가. 근데 그거 보니까 머리가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도 그걸 써놓은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 머리띠를 그냥 단순 사진 찍은 게 아니라 그 글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시면은 이걸 꼭 다시 드리면서 추억을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인도 더 심한 게 뭐냐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날짜가 제 생일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3월 31일. 그래서 저는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생일만 되면 그게 떠오릅니다. 아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그걸 보니까 야 내가 진짜 27살 때 그냥 정치 자체가 뭐 TV에 나오던 사람 만나고 이러고 재밌던 시절에 저 했던 건데 그 다음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또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을 짚어내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팠던 걸 생각해 보면서 예. 저는 제가 크게 미련이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어차피 당대표를 했을 쯤 되면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 제 이름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러면은 제가 뭐 단기적으로 고생을 겪고 할 수는 있겠죠. 제 한 행동 때문에. 예. 아니면 영영 정치 못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적어도 그 우리 후보랑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횡은 막아야 된다.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쯤부터 자기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제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진박. 후보주의에 네?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진박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거든요. 예. 그들이 활개칠 때 그들의 위세가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조혜진이라는 의원이 잘려나갈 때, 유승민이라는 의원이 잘려나갈 때, 류성거리라는 의원이 잘려나갈 때 등등 많은 좀 개혁적 성의 의원이 잘려나갈 때 손 놓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그때 도장론 나고 그때 그 총선 패하고 그래서 소수 의석을 가지게 되고 그 뒤에 국정 혼란에 빠지고 국정농단 이후에 탄핵당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때 비겁했던 사람들이 그냥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겁한 사람들은 나중에 벌 받을 겁니다. 예, 저는 그거 너무 저한테 강하게 각인돼가지고요.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핵심 관계자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진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가호기하는 사람들이 진윤이겠죠 이번에는. 그게 용어만 치환된 거죠. 예. 예, 진실한 사람들에서 치환된 거죠. 저는 그런 건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거의 병원 가야 될 정도 트라우마를 얻었는데 제가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2주 가까이 또 어떻게든 유지가 되어 오다가 이 김건희 씨 문제에서 지금 이게 확 또 크게 마찰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럼 윤핵관 이분들이 사실 윤석열 후보 혹은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대응을 했던 건가요? 저는 이번에 꼭 그 후보자 배우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관정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특히나 우리가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전략을 정해야 되고 그걸 저는 알 수 있다니까요. 저는 후보한테 전화해가지고 대전략이 우리 뭡니까 하면 후보가 얘기해주죠. 같이 그리고 예. 공유하죠. 근데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본부장급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어떤 조직을 통할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아야죠. 그럼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 대전략을 본부장급까지 공유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셨다는 거네요. 그 당시 회의가 중단됐던 걸로 봐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해석하라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뭐 예. 여러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겠죠. 요즘만 한 질문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상임선대위원장 내려놓는 것 자체가 어떤 윤석열 후보 주위에 어떤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어떤 전형을 막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상임선대위원장을 내려놓으신 거다. 그 원래 선대위는요. 예. 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험해 봤고요. 선대위는요. 중간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 후보가 내려오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선대위가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개선이 무너진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아하. 알아서 내려와야죠. 예. 그런 하극상이 벌어졌는데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아집일 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개혁이 다 된 것은 아닌 걸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요, 지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역할이 없고 자리만 착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 들고 나와야죠. 그러면 대표로서 그 일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거에 일절 관여하겠다, 선거를 돕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돕지 않는다는 게 뭐 우리 후보가 잘못되길 바라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원래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획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시, 지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기획 되잖아요. 지시는 안 하겠다. 지시했는데 나는 후보 말만 든다 이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정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제가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부를 하고 있을 거고요. 후보가 구체적으로 대신 저는 지시나 기획을 제가 하지 않으니까 후보 구체적으로 이거를 도와달라. 와달라. 아니면 여기 같이 가자 하면 갈 겁니다. 근데 구체적이어야죠. 왜냐하면 전 이제 능동적으로 선거활동 기획하지 않을 거니까요. 예, 기획과 지시는 하지 않을 뿐 이제 당 대표로서 선거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엔 응하겠다. 이렇게 당연하죠, 정리하면 그거는. 되겠군요. 그거죠. 예.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함께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팩트 폭격기님이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님 둘 다 좋아하는데. 이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핵심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써님이 대표님 선대위 사태가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한 비장의 비단 주머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본인이 비단주머니야? 이렇게 만약 그게 해석되기 시작하면요. 비단 수류탄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진짜 자폭 공격을 한다는 건데. 그죠? 예, 제가 10년 정치해가지고 쌓아 올린 다음에 여기에 자폭 공격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마이클 윤님의 질문이 되게 재미있다. 솔직히 신지혜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내가 오늘 진교수 청문해야겠다. 신지혜를 진중권이 추천했다. 예스, 노. 노. 확실해? 노. 나중에 예스로 되면 어떡할 거예요? 노.
나중에 확실히. 국민의힘에 너 신재를 추천했다. 나랑은 야. 전혀 상관없고 예, 두 아니 분- 나 신지혜 씨는 내가 후원금까지 보내줬다고. 후원회장이잖아요, 후원회장. 예, 어. 알겠습니다. 자, 나도 경1111님께서 황당하지. 그 선대위 관계 중 하나가 그 윤석열 후보의 이게 이준석 대표가 먼저 전화를 하시면 그 대표님께서 후보에게 먼저 전화하시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하던데 제가 후보에게 먼저 전화하면요? 예,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제가 뭐 라는 전화해가지고 조수진 의원 고자질하라고요? 그럼 또 고자질했다고 뭐라고 할 텐데 유튜브는요? 예. 그게 있잖아요. 그 대표와 후보 정도 되면요. 예. 그냥 적당히 한마디씩 하는 거지. 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오늘 방송 났더니 김성희가 이러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하시다 저도 요즘 왜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들 이렇게 공통되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그렇다고 끝까지 그런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준석은 선대위에서 빠져라 해가지고 빠졌더니만 또 이제는 왜 빠졌냐고 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냐면은 예. 그 사람들이 유지해놓은 세계관이 있어요. 여전히 부정선거에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세계관이 있었는데 요즘 부정선거 음. 안 팔리죠. 왜냐하면 지금은 투표를 높여야 되는데 부정선거했다가는 프락치를 몰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이 유승민, 김종인, 김무성 3위일체론이거든요. 이 셋은 원래 한 몸이고 예. 내각지를 위해서 각자 서로 싫어한 척하면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세계관에서? 전이부되고 뭐 이런 전이부되고.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먹히니까 이제 이준석이 뭐 어떻게 하는 이걸로 이제 장사 잘 되니까 이제 하는 거고. 예. 네. 대표께서 그 보고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도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세대 결합론이 무산됐다고 했거든요. 내가 생각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보고를 믹서에 이렇게 갈다니. 불쌍한 보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세대 결합론이 무산됐다면은 사실 2030의 지지 없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이 진중권 없나. 교수 같은 약간 아직 보수 농객이 되려고 하나 잘 적응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그 진보 골방 철학자 느낌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 젠더 이슈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서 저랑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젠더 이슈에 가져온 거는 뭐 일부는 안티페미니즘을 몰긴 하지만은 안티페미니즘의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안티페미니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싫습니다. 그러면 안티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페미니즘의 지금 주류의 방향과는 약간 다른 식으로 우리는 젠더 문제에 접근한다 이고 예.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여성기자협회 가가지고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여성기자협회가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그들을 탄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여성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회가 생성됐을 것이고 예. 그럼 그런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린 가겠다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가족오락관 남성팀 여성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가 이제 이준석을 무슨 이대남의 표상처럼 묘사하니까 그럼 이대녀의 표상을 한번 데리고 와보자 이런 식으로 그 청개구리식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입 대상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이제 젠더 문제라는 게 남성팀 여성팀 문제 비슷하게 가면서 자탕밥이라고는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만은 이건 거의 갈아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보고를. 예. 제가 어제 오늘 이준석 대표님 이렇게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국민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포함해서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갔으니까 2030들이 혹은 2030 남성들이 같이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김정일 위원장도 네, 같은 맥락에 위원장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네,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다른 것이 그 대표되시는 과정 옆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지가 단지 2030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외 중도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 저렇게 젊은 친구 하면 잘하겠지 싶은 생각에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실망해서 빠져나가는 그림인 것 같은데 근데 왜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2030의 대표로 생각을 할까요? 거기에 한정시켜서. 왜냐하면은 지금 전례 없는 2030 지지율 한 6개월 동안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해서 이게 이준석의 영향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 버려야 되는데 예.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방향 전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에 대한 분석은 아주 냉철하게 해야 되는 것이 누구 영입했다고 해가지고 표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입된 사람들이 자기 몸값 올리기 위해 하는 주장이에요. 보통은 이게 보수 정당은 어떻게 많이 진행되냐면은 호남의 전직 의원쯤 되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조직이 몇천 명 있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 표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우리가 설정하는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신재 수석부위원장 영입은 그럼 부정적 효과가 더 자, 많을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네. 만약 신지혜 위원장이 와가지고 우리 당에서 진짜 역할을 해가지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특히 20대 여성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소구력 있다고 하는 곳에 예. 관심 끌려면요. 와가지고 당당하게 저랑 논쟁해야 돼요. 뭐냐면 이준석 대표랑 젠더 문제에서 논쟁하겠다. 나는 그래서 20대 여성을 좀 교류하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랑 관점이 좀 틀리다 해서 그 논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관점이 살아있으면은 저희가 관심을 끌고 어쩌면 20대 여성도 저 당이 되게 진지한 고민을 하는구나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 영입이 진행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예. 아까 제가 이제 호남에서 영입되신 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호남에서 영입되신 분들이 보통 겪는 결과는 와가지고 오히려 더 가장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와서 동질화를 넘어서 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도 이수정 교수나 신지혜 위원장 같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 당연히 저는 이분들이 강성 발언을 하셨던 분도 있고 또 전문가적인 발언이지만은 당의 방침과 반대되는 발언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지적을 하죠. 예. 제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당의 방침에 크게 어긋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은 그 김한길 위원장이든 누구 중에 의사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분들 나름대로 색채를 유지하면서 당내에서. 다만 이분들이 무슨 점령군인 양 행세하고 뭐 후보가 나를 최근에 영입했기 때문에 나의 정책을 다 받아들인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뭐 이러고 하고 다니면은 즉각적인 반감을 삽니다. 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 참여해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 정도의 스탠스를 낮게 가져가면 모르는데 예.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재 대표 말씀은 뭐 아직 별로 안 나왔으니까 이수정 교수님 최근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들었던 의문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갖고 있던 전공, 본인의 뭐 범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의 전공과 관련된 발언보다는 주로 정치적인 발언,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 하시기엔 아직 준비가 잘 안 되신 분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넘어가 계셔서 지금 이준석 대표님 하신 우려와 같은 입장으로 보이는데 좀 이수정 교수님 최근 활동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놀라겠지만은 최근에 이수정 교수님이랑 굉장히 그 정무적인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건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상임선대위원장 하면서 우리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님이랑 당연히 정무적인 거 상의해야죠. 오히려 그분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건 당이 잘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뭐 상대 후보자의 뭐 어쨌든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쭙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좋은 답변을 제가 얻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수정 교수님도 워낙 방송을 하시던 분이 가다 보니까 방송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뚜껑은 따봐야 아는 겁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나의 숨겨놨던 정치평론가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뭐 잘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제가 근데 그 기회를 막진 않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하나만 할게요. 그 영부인이라는 단어 이제 쓰지 말자. 그 부인 김건희 씨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는 청와대 부속실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그 정책총괄본부장은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표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후보는 언제든지 본인의 생각을 다소 좀 즉흥적이고 이런 방향에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청와대를 좀 슬림화하고 그런 어떤 과도한 의전을 좀 없애겠다는 큰 틀에서 정도는 후보 생각이 받아들여지는데 그걸 구체화하는 거는 아까 원지사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법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영부인 지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우리가 진짜 영부인 역할을 하는 사람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후보의 방향성은 당연히 먼저 선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근데 이제 약간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낼때 예. 후보의 즉흥적인 면도 좋지만은 모든 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그 30대 장관 이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정책 면에서 사실 청년 할당제거든요. 장관에 대해 가지고 여성 할당제를 그렇게 반대하던 당에서 갑자기 청년 할당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논의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급격한 전환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하필이면 30대를 지목해가지고 후보가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은 30대 장관을 만들겠다 하더니 30대 당대표라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 바로 들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후보의 그 의지 그러니까 비서실을 최소화하고 예. 내각을 바로 통합해가지고 내각 중심의 어쨌든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내각을 통일하겠다면 선대위는 왜 그렇게 잘 안 챙기고 윤핵관이랑만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메시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후보의 그런 공약들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에요. 그리고 예. 저는 굉장히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 공약으로 냈을 때 큰 효과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예. 1분 남았어요. 그 타이밍 문제예요. 예.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문제거든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어제 나오셔가지고 내가 그립감 있게 딱 그립감 있게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정리가 될 거로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나가지 말라고 하신 거는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한 10년 전이랑 지금 많이 다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줄기를 정하셨을 때 실행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행조가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아하. 지금은 또 정무적으로 지금은 또 던지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서로 꼬인 상황이긴 하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 위원장님도 그 진용을 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임태 실장이 좀 돈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임 실장님이 굉장히 그 여러 분야에 대해서 통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그 온화의 리더십은 있지만은 예. 윤핵관 중에 좀 그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랑 금태섭 의원은 뭐예요? 전 의원은. 그건 뭐 마무리해 주세요. 거기도 근데 금태섭 의원도 그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좀 윤핵관 중에 좀 이게 센 사람들하고 싸우기는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대표님을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